밭작물을 할 거거든요. 밭작물을 할 건데 일단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하고 거의 품목들이 아주 중복이 되는 게 수익 감소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수학 감소하고 수익 감소는 품목은 같은데 보장하는 방법이 수익 감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수익 감소 그러면 가격 하락만 보장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학 감소하고 똑같이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주고,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세 개를 보장을 해주고, 수입 감소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가격 하락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 품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수학감소 밭작물 암기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 들어는 보셨죠? 마양 콩팥냥이 옥차로 머리 감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늘, 양파, 콩, 팥, 양배추, 옥수수, 감자는 세 가지 전부,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 고는 고구마. 그래서 총 11개 품목이에요. 마양 콩팥냥이 옥자로 머리 감고. 이게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밭작물,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는 품목이고요. 수익 감소는 우리가 암기법을 마양 콩냥 포도밭 가고 그랬어요. 마양 콩냥 포도밭 가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밭작물이니까 포도는 과수 품목이니까 이 앞전에 공부했고 오늘은 포도를 빼고 마늘, 양파, 콩, 양배추, 가는 가을 감자입니다. 고는 고구마. 그래서 우리가 수익 감소 보장 품목 밭작물은 마늘, 양파, 콩, 양배추, 가을 감자, 고구마, 이 6개 품목이거든요. 그러면 수익 감소는 종합위험인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을 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가격 하락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장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하락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주는 기준가격이 있어요. 농작물의 기준가격. 농작물의 기준가격이 수확기에 농민들이 수확을 하고 보니까
기준가격보다 가격이 더 낮아. 기준가격보다 가격이 더 낮으면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 그 부분을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수익 감소 보장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수익 감소는 가격 하락만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종합위험인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를 보장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수확기에 기준 가격보다 더 가격이 하락해서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을 해준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감소 보장 방법이나 수익감소 보장 방법이나 품목이 다 중첩이 되고 전부 같아요. 전부 같은데 단 보험료 방법이라든가 보험금 방법. 다음에 마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든가 아니면 인수제한 바짝물에서 그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여러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오늘 유인물 하나로 다시 만들어 왔거든요. 자,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확 감소 보장 방법에 해당 품목 아까 설명드렸죠. 마양 콩팥냥이 옥차로 머리 감고 마늘, 양파, 콩, 팥, 양배추, 옥수수, 차,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 감자는 3가지예요. 다음에 고구마. 수익 감소 보장은 마양 콩냥이 포도밭 가고. 그래서 포도는 과수 품목이니까 빼놨고 마늘, 양파, 콩, 양배추, 가을감자, 고구마. 자, 그러면 수확 감소 보장 중에 수익 감소 보장이 안 되는 품목이 몇 개 보이죠? 먼저 팥이 안 되고요. 다음에 옥수수, 차, 봄감자, 고랭지 감자. 이것은 수확 감소 보장만 되고 수익 감소 보장은 안 되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런 문제들이 가끔 보여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상하는 재해를 이런 식의 박스 문제가 가끔 출현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동그라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입표를 하고 수를 적으라는 문제가 가끔 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보면 지금 수확 감소, 수익 감소 다 되는 거 있고 수확 감소만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수익 감소만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옥수수는 일단 수익 감소가 마양, 콩냥, 포도밭 가고 그랬으니 옥수수는 빠지죠. 하지만 수확 감소 종합위험 되니까 태풍 집중호우는 되고 마늘은 다 되고 양파 다 되고 차는 수익 감소 품목이 아니니까 안 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가끔 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가 자꾸 묶어서 암기법을 설명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공부를 하실 때. 딱 보면 우리가 보장하는 손해별로 묶어서 공부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는 그냥 맞힐 수 있는 문제고 두렵지가 않은데 마늘 해가지고 마늘은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 가격 하락되고
옥수수는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되고 이렇게 하나씩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굉장히 많이 버벅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연습 겸해서 그렇게 보장하는 손해별로 묶어서 보장 방식별로 묶어서 공부를 해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험의 목적 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수확감소나 수익감소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목적은 모든 것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일단 우리가 밭작물은 이듬해에 수확하는 것인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것인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것인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다 그러진 않는데 대부분 봄에 수확하는 것들은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이 되고 봄이 지나서 수확하는 것들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4월이나 5월에 수확을 하죠. 그러면 올해 가입했다가 내년 4월이나 5월에 수확이 되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거. 콩은 언제 수확하죠? 가을에 하잖아요. 그래서 콩, 다음에 팥, 옥수수,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인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콩은 중요한 게 모든 콩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콩은 장류, 즉 장을 담는 콩이라든가 두부를 만드는 콩, 다음에 반민용, 우리가 밥에 넣어서 먹는 콩 있죠? 반민용으로 쓰는 콩, 다음에 나물용으로 쓰는 콩. 즉 콩은 세 가지 종류, 장류 및 두부용, 반민용, 나물용 콩만 해준다. 그래서 옆에 가로쳐 놓은 거 보면 완두나 강낭콩이나 팥이나 녹두나 땅콩, 적두는 인수제한 품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팥은 별도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콩으로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해당 품목 팥을 보장을 해주고요. 다음에 옥수수는 우리가 종류를 외워야 돼. 종류가 미백 2호, 미흑찰, 일미찰, 연자흑찰, 얼룩찰, 찰옥 4호, 박사찰, 대학찰, 연농 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암기법을 적어드리는 건 제가 공부할 때 외웠던 암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할 대로 바꿔서 외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외웠었다는 거. 자, 미미 일대가 박연차련으로 얼룩졌다. 그래서 미는 미백 2호, 또 미는 미흑찰, 다음에 일대 할 때 일은 일미찰,
대는 대학찰. 자, 박연찰에 날 때 박은 박사찰, 연은 연동이요. 다음에 찰은 찰옥사호, 또 연은 연자흑찰, 얼룩찰은 얼룩찰. 그래서 그렇게 외워놓으시는 게 가끔 지금 우리 시험 보면 병충해 종류를 쓰시오, 뭘 쓰시오 했는데 이건 안 나온 것 같아. 보장하는, 자, 옥수수에 보장하는 품목.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출연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암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더 쉬운 암기법이 있다면 그걸로 바꿔서라도 옥수수 종류는 외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가을감자. 가을감자인데 수미남작, 조풍, 세풍, 신남작 같이 가을감자가 아니고 봄감자 품목인 것은 제해가 된다는 거. 다음에 고랭지 감자. 고랭지 감자. 다음에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하는 노지 양배추. 정식하는 노지 양배추. 다음에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이 있어요. 이듬해는 제가 보통 봄에 수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듬해 수확하는 것은 마늘. 마늘. 근데 마늘도 중요한 건 한지역 마늘과 난지역 마늘이 있어요. 그 품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 한지역은 의성, 난지역은 남도, 대서. 마늘 품목 정도는 기억을 꼭 해 두세요. 다음에 양파는 양파인데 가을 뿌림 재배 양파입니다. 가을 뿌림 재배 양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차. 차는 해차인데 보통 해차는 우리가 5월달에 나오는 차를 해차라 그래요. 5월달에 나오는 거. 그래서 뭘 해차라 그러냐. 그 차나무의 신초. 그러니까 차나무에서 새로 나오는 그 신초 있죠? 새 이파리. 그걸 수확하는 걸 해차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수확하는 거냐? 5월 10일까지. 5월 10일까지 수확하는 것에 한해서 보장을 해준다. 그 해차란 차나무의 신초를 수확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생산자 조합 또는 농협의 수매기한이 5월 10일이죠. 5월 10일 내에 수확하는 것에 한한다 이랬네요.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조금 다른 게 나오는데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3월에 파종하여 당해 6월 말 7월경에 수확하는 봄감자. 다음에 식재된 고구마는 밤하고 호박 종류만. 자, 보험의 목적이 우리 시험이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 시험은 소수령이라 그랬죠. 소수령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을 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공부하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지저분해요. 다 똑같은 말인데 단어 몇 개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조금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3월달에 교재가 새로 나오면 이런 것들이 통일돼가지고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이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자주 보고 익혀놓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는 아까 설명드렸죠.
일단 수학 감소 보장 방식 팥작물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즉 마양, 콩팥냥이 옥차로 버리 감고 11개 품목. 이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 보장이고, 자 다음에 마양, 콩냥, 포도밭 가구 할 때 이 7개 품목은 수익 감소 보장이기 때문에 종합위험 보장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을 하고, 수익 감소 보장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더해서 가격 하락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 하나가 더 많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병충해가 나오네요. 복습. 자, 병충해는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작물이 뭐였죠? 병충해 보장해 주는 거. 자, 감자. 다음에 우리가 과수 품목에서 배웠던 거 복숭아. 복숭아는 어떤 병을 보장해 줬죠? 세균 구멍병. 그랬죠? 다음에 이 앞 시간에 배웠네. 변은 특약으로 보장을 해줬죠. 그랬죠? 7가지. 아직은 못 외웠고 제가 말하면 기억은 나겠죠. 흰줄벼도 먹개새,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 마른병, 벼멸구 도열병, 먹노린재, 깨씨무늬병, 세균성 벼알 마른병. 7가지. 다음에 오늘 배우는 감자. 감자는 가을 감자, 봄 감자, 고랭지 감자 전부 병충해를 보장을 해주는데, 이것 다 외우시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외우실 필요도 없고 나중에 공부 다 하시고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그럴 때 감자 병충해를 공부하세요. 자, 감자 병충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그냥 볼 것은, 감자는 병충해를 1급, 2급, 3급으로 나눴는데 1급은 인정 비율이 90%고 2급은 70%고 3급은 50%다. 이 정도만 공부를 해 두세요. 감자 병충해는 1급은 90%, 2급은 70%, 3급은 50%다. 우리가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복숭아, 벼, 감자, 다음에 고추가 있다 그랬죠. 고추가. 그래서 이 중에서 벼만 특약으로 보장을 하고 나머지 병충해는 보통 약관으로 보장을 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옛날에 1회 때 시험인가 2회 때 시험인가 그 15점짜리 문제로 고추 병충해를 다 쓰라고 한번 나왔어요. 고추 병충해를. 근데 이제 그때는 그 교재가 1과목, 2과목 해가지고 거의 한 80페이지? 한 9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때는 보장하는 작물 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얇았어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단순하게 그렇게 다 쓰란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중요한 건 고추는 70%, 50%, 30%고 감자는 90%, 70%, 50% 병충해 인정 비율 그 정도 된다는 거, 그것을 공부를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를 공부했으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면,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본을 내어두시라 그랬죠. 기본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기본. 개수통병댐 하기보라 그랬죠. 개수통병댐 하기보 기억나시죠? 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수는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통은 제초작업이나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댐은 개소통 병은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댐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돼서 발생한 손해. 개소통병댐 하는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기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보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이랬죠. 그랬죠. 이 8개가 기본이고, 자, 오늘 공부하는 작물 중에 감자 있었죠. 감자는 병충해로 보장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병이 빠져야 되겠네. 그렇죠. 병이 빠지고, 이 감자나 고구마 이런 애들은 우리가 따가지고 바로 출하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저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저장 중에 나타난 피해는 보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과수품목 공부할 때? 안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그래서 9번.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이것은 당연히 안 해주고요. 다음에 가격 하락 품목 있죠. 가격 하락 품목에 하나 플러스 되는 게 있어. 10번 한번 볼까요?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수확기 가격이 하락해서 발생한 손해. 그것은 가격 하락 품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보장해 주는 건 마늘, 양파, 고구마. 보장 안 하는 거. 마늘, 양파, 고구마. 자, 마늘하고 양파는 저장 중 일어나는 것도 안 해주고, 자, 마늘하고 양파는 수익 감소 보장 품목에도 들어가 있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개를 다 안 해주고요. 옥수수하고 차는 수익 감소 보장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10번은 빠졌고, 다음에 콩하고 양배추는 저장하는 것들이 저장 중에 일어난 그런 손해들이 없기 때문에 저장성에 대한 건 빠졌고, 다음에 팥은 그것도 빠지고 수익 감소 품목도 아니기 때문에 개수통병댐 하기보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다음에 가을 감자는 아까 제가 마양, 콩냥, 포도밭, 가고, 가을 감자가 수익 감소 품목이죠. 그래서 10번은 보장 안 해주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수확지 가격 하락. 하지만 병충해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병충해는 빠졌고, 봄감자, 고랭지 감자는 수익 감소 품목이 아니라 수확 감소 품목이기 때문에 병충해하고 수입이 빠져 있죠. 그것을 그렇게 묶어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은 개수통병댐 하기보를 외워놓고 거기에서 빼고 놓고 품목의 특징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시험에 어떤 형태든 간에 5점짜리가 됐든 15점짜리가 됐든 10점짜리가 됐든 반드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험기간을 꼭 알아놔야 되는데 보장 개시를 한번 보게요. 보면 뭐 계약 체결일이니 파종 완료일이니 정시 완료일이니 막 보험 계약일이니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서 구분해서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공부할 때 표현돼 있는 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게요. 자, 일단 경작불능 보장. 자, 보면 마늘, 양파, 옥수수, 콩, 팥, 고랭지 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양배추 뭐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차는 없죠. 차는 이 차는 경작불능 보장이 안 되는 유일한 품목입니다. 바짝물 중에. 그래서 이것도 아까 같이 그 박스 문제로 많이 나와요. 뭐 보장하는 방법, 수확감소, 수익감소, 경작불능, 뭐 수확불능, 이 앞전에 배웠던. 그런데 차는 경작불능 보장이 없다는 거 일단.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마늘, 양파, 옥수수, 고구마, 콩, 팥, 고랭지 감자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경작불능 보장은 어떤 품목이든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 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수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확해서 팔면 인건비도 못 나오고 오히려 손해야. 그래서 경작불능 보장을 신청을 하죠. 그래서 수확 개시 시점인데 모든 품목은 수확 개시 시점인데 콩하고 팥, 콩하고 팥만 종실비대기. 종실비대기라는 건 안에 그 콩이 잘 익어가는 그 시기. 콩하고 팥만 종실비대기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봄감자, 가을감자는 파종완료일이라 그랬네. 파종완료일. 그러니까 이놈의 것이 모든 감자가 파종완료일이면 공부하기 쉽겠죠. 그런데 봄감자, 가을감자는 파종완료일이고 고랭지 감자는 또 계약체결일이야. 조금 구분해서 공부해 두시고요. 양배추는 정시간료일. 그래서 종기는 수확 개시 시점. 다음에 수익감소 보장은 자, 보장 완료가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입니다.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제가 수익감소 보장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이 기준가격이나 수확기 가격이나 다 농업 전문기관에서 그때 당시에 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기준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얼마가 하락이 돼서 이게 많이 손해가 갔구나 하고 알려면 수익 감소 보장은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이때까지 보험 종기가 되고요.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은
대부분 종기가 수학기 종료 시점이거든요. 수학기 종료 시점. 그런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그 종료 시점이 최대한 언제까지다 하고 T를 막아놨어. 단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T를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죠. 먼저 마늘 보겠습니다. 마늘은 자, 계약 체결일 24시부터인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예요. 그 수학기 종료 시점이 언제냐? 단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마계 수 6하고 외워두시면 암기가 편해요. 마계 수 6. 마계 수 6. 양파하고 마늘하고 종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양계수육, 마계수육, 양계수육. 다음에 콩. 콩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그때가 언제냐?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콩계수 10일. 콩계수 10일. 탓은 11월 말도 아니고 어정쩡하니 11월 13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팥계수 113. 팥계수 113. 자, 다음에 차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해차 수학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차계햇 510, 차계햇 510. 차,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해차 수학기 종료 시점. 그래서 차계햇 510 하고 외웠어요. 다음에 고랭지 감자와 고구마. 이것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고개 수시. 10월 30일. 10월 달이 큰 달 맞죠?
고랭지 감자, 고구마 둘 다 똑같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그때가 언제냐? 10월 31일까지. 그래서 고개수시. 다음에 봄감자. 봄감자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파종 완료일입니다. 파종 완료일 24시부터 아까 우리가 봄감자 포함의 목적 공부할 때 3월에 파종해서 6, 7월에 수확하는 봄감자라 그랬죠.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단 7월 31일 초과 불가. 그래서 봄파수칠. 자, 가을감자. 가을감자도 파종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파종 완료일 24시. 근데 얘는 조금 주의해야 돼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자, 한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가 기본이고 11월 30일 초과할 수 없는데 제주만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파수 10일 해놓고 제주는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하고 공부를 해 두세요. 가을감자 가파수 10일 단 제주는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옥수수. 옥수수는 우리 교재가 보험 계약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건 파종이나 파종 완료일이냐 정식 완료일이나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책을 만든 사람이 보험 계약일, 계약 체결일 이것을 혼용해서 쓴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보험 계약일. 보험 계약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단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옥계수구. 자, 다음에 양배추. 양배추는 품종에 따라서 수확기 종료 시점이 다 달라요. 자, 이렇게 양배추는 극조생종하고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보험의 시작은 정식 완료일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게요. 2월 29일인가요? 28일이
자, 일단 조생종, 극조생종은 일단 양배추의 보험의 만료는 2월 28일이라고 우리가 해놓게요. 2월 28일, 2월 말. 극조생하고 조생은 2월 말까지. 다음에 중생, 조중만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요. 중생은 3월 중순이니까 3월 15일. 조생은 빠를 조. 자, 이를 조자를 써서 극조생이니까 2월 28일이고, 중생종은 가운데 중자를 써서 3월 15일까지. 만생종은 늦을 만자를 써서 3월 말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게요. 그래서 양배추는 정시관료일 24시부터 조생종하고 극조생은 빠를 조자, 이를 조자를 써서 제일 빨리 수확하니까 2월 28일 날 하고, 중생종은 가운데 중자를 써서 가운데쯤 수확하니까 3월 15일 날 하고, 만생종은 늦을 만자를 써서 제일 늦게 수확하니까 3월 31일 날 한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게요. 자, 여기까지가 보험기간이거든요. 보험기간. 밑에 이제 재파종하고 재정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쉬었다가 설명할 게 많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공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